오늘은 생일이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쓰러진 60대 현장관리소장은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평생을 바친 첫 직장, 그 마무리는 이토록 비참하고 허망했습니다. 함께 화를 당한 40대 구조물 전문가도 안전의 균형을 계측하던 업계의 권위자였습니다. 왜 사고가 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빈소에서 울분에 찬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일 새벽 구조물이 내려앉으며 보낸 2.9cm의 신호는 붕괴의 전조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통제와 하부 보강이라는 당연한 안전망은 실종됐고 그 묵살이 베테랑 전문가들의 아까운 목숨과 교환됐습니다. 안전은 단 한순간의 태만으로도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점, 따라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넘칠 정도로 대비해도 결코 모자라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잇따른 참사의 트라우마로 반복 학습하였지만 그 참담한 과오는 또 되풀이됐습니다. 앵커 무너지기 12시간 전 2.9cm가 내려앉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아무런 통제가 없었습니다. 그 아래로 차량과 보행자, 열차까지 그대로 지나다녔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그 끔찍한 사고가 더 큰 참사로 번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철거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가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철도 탓을 했습니다. 고가 아래 철로가 있어서 지지대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현장 책임은 시공사와 감리단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합니다. 첫 소식 임지은 기자입니다.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나 3명이 숨진 서울 서소문 고가입니다. 무너진 상판 바로 아래엔 철로가 놓여 있습니다. 경의중앙선과 KTX가 지나는 핵심 구간입니다. 사고 당일 외부 전문가, 현장 소장, 감리단장 등 9명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 2.9cm 주저앉은 받침대 사이로 들어갔고 콘크리트 상판을 떠받치는 받침대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전조 증상이 나타난 뒤 고가가 무너지기까지 12시간 동안 아무런 현장 통제가 없었고 차량과 보행자들이 그 밑을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버팀대와 같은 보강 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철거 사업을 발주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고가 밑을 지나는 철도 탓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구간이 철로가 횡단하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해당되는 철로가 횡단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그 피해 방호벽을 물리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년 전 이미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고 수명을 다한 고가였는데 붕괴 가능성까진 고려하진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철거 계획 자체가 받침대는 견뎌주는 걸 전제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결국 현장 책임은 시공사와 감리단에게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서울시 내부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현장 내에서 감리단과 시공사가 합동으로 이제 그 현장과 현장 점검과 관련된 논의를 한 장으로 알고 있고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현장 정밀 감식을 마치고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사고 현장은 어제와 그렇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열차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레까지는 복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이자영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 일대는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서울 충정로와 경찰청을 잇는 양방향 도로가 모두 통제되고 고가 아래를 지나는 열차도 멈췄습니다. 오늘 하루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소 대비 80% 수준에 그쳤습니다. KTX와 무궁화호를 포함한 130여 개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운행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무너진 구조물이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열차 신호기 주변으로는 전기선이 지납니다.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은 추가 사고가 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기가 노후시설이 되게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출퇴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 부분은
어제 오후 사고가 난 뒤 철거공사는 전부 멈춘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사 재개 허가가 나는 대로 공중 비계를 철거하고 다리 최상단 콘크리트판인 슬라브를 잘라 드러낼 계획입니다. 전차 선로 복구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수준까지 치우는데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이 크기 때문에 29일 금요일 밤까지 복구를 목표로 한다면서 다만 돌발 상황이 생긴다면 주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토부 등은 오늘 새벽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마치고 붕괴 조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JTBC 조율입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로 서울시장 후보들의 유세는 오늘도 멈췄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사고로 숨진 이들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고 이 사고가 정쟁으로 옮겨붙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국토부 장관을 만나 현장 수습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공개로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 모든 유세 일정을 중단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이틀째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언론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고로 숨진 이들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가족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부실 수사 추적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JTBC는 CCTV 영상 등 각종 물증을 통해 자칫 묻힐 수 있었던 김 감독 폭행 사건의 실체와 경찰 초기 수사의 허점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김 감독의 억울한 죽음을 재조명하고 가해자들의 폭력 실태와 마지막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을 집요하게 지적해 언론의 사회정의 실현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초동 조치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관련 경찰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네, 뉴스로 마친 고가가 이자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 강남의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는 흙벽이 무너졌습니다. 구덩이 안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조유리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파인 구덩이에 흙더미가 들어차 있습니다. 하수관으로 연결된 금속관은 흙더미 무게에 눌려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서울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 근처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3.5m 깊이 구덩이 안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구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갔죠. 들어가서 그냥 파내고 손으로 파내고 막 119 연락하라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참 동료니까 애들고 제가 참 힘들잖아요. 남성은 소방당국이 출동한 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하수관 보수 관리를 위해 맨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3명이 함께 작업했는데 사고 순간 구덩이 아래엔 남성 혼자 내려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굴착 작업을 할 때는 흙막이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엔 흙막이가 없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강남구청 관계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 계획서상엔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고 당시 어땠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흙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공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며 부상자 치료와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집중 호우기를 앞둔 만큼 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